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 같은 데서 쏟아내는 이 발언들을 보면은 또 이 본회의 같은 데서 쏟아내는 이 발언들의 수준이 보통 도덕성을 넘어서 인간으로서 할 수가 없는 그런 무서운 말들이 오늘날 이것이 영적인 문제 또 사상적인 문제의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과거에도요 죽창가 이런 것을 노래를 부르고 했는데요. 자, 이 개자식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아무 약과로 들립니다. 자,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온 국민들의 정서를 엄청나게 피폐하게 만드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가장 심한 경우인데 이렇게 이 무슨 이 사형을 선고당할 것이다. 사형을 당할 것이다. 염려 안 해도 된다. 자, 이런 소리를 아주 반복적으로 외쳤습니다. 사형이라는 말을 입에다가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간을 들고 나올 각오로 해라. 그리고 가슴에 총을 맞을 각오를 하면서 해라 하면서 그 인상과 말투가 엄청난 분노를 그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쏟아내는 것이 무슨 원한에 사로잡혀 있는지. 또 이번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뭐 관총 뭐 사형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은주 의원은요 내란죄라고 하면서 지난 3일 날 윤석열은 미치광이다. 또 사형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또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그 동족끼리 또 국회 안에서 그래도 품위를 최소한 지켜야 될 자리에 개인 석상이 아니고요. 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동족끼리에도 과거에 우리 민족끼리 해서 북한에 한없이 관대했던 햇볕 정책하고 이렇게 관대했던 것보다도 이 김정일이나 김일성 뭐 김정은보다도 더 무서운 말을 내뱉고 있다는 점에서 그게 보통 차원이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보통 그 속에 들은 악과 그리고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뭐 살인자 이런 욕을 한 거 전현희도 그때 눈을 무릅뜨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윤 이렇게 해서 죽인 거예요, 살인자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거에 모범생인데 욕설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오죽 그러겠냐. 그 눈빛이며 소리 지르는 것, 그것이 최고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모양입니다. 최고위원들 되기 위해서라도 무슨 그렇게 해야만이 싸울 줄 아는 사람이라야만이 이제 최고위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거는 이 국힘당의 성향하고 보수 자유 우파의 성향하고는 많이 틀리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한번 이용 같은 경우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가 어떻는가 정말 이렇게 잠시 찾아보니까요. 나무 위키에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이제 마포에서 나온 사선 의원인데 대학생 청년 때에 이런 그 과거가 있습니다. 대학생 6명이 들어갈 때 주도적으로 성룡차를 몰고 담장을 그 대사관을 넘어가지고 미국 대사관을 브레그 대사관 거기서 저격을 했는데요. 45분 만에 연행이 됐는데 사제총을 터뜨리면서 이 거실 점거를 하고 모두 5발 새 파이퍼로 난동을 부렸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청래 의원이 6년 동안 6년이라고 하는 6년 선고를 징역을 받고 2년을 실제로 복역을 했네요. 뭐 이런 것이 경력이 돼 가지고 잘 싸웠다. 이래서 운동권 사람들이 지금 많이 대거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것이 과거가 그래서 학원을 나중에 출소를 해서 경영을 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 씨의 그 아들 학교 폭력 성범죄 사건도 이게 작은 일이 아니네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추행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2학년 때 가서는 아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가 뭐 가슴을 어떻게 또 뭐 출렁이는 거 또 뭐 이런 이상한 소리들 다 했네요. 지속적인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대. 그래서 결국은 몇 년 동안 그러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해가지고 이 치료 프로그램을 치료를 아주 그 받고 가정법원까지 이렇게 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미성년자로서 8시간 하루에 8시간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성교육을 이렇게 치료 교육을 다 받고 자, 이 정도 되어지면은요. 이 정도 되어지면은 과거에 정계에서 아들이 SNS 말했다고 해가지고 정몽주는 정계에서 은퇴까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정청래는 어떻게 지금 자 이런 가정 교육에도 문제가 심각하고요. 이현주가 이번에 말했는데 정말 여기도 이래 언뜻 말했던 것을 보고 이 사람의 과거에 이제 이 문재인을 조국과 문재인을 하도 내란죄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연단에 강화문 그때 많이 모일 때 연단에 올라와 가지고 그때 저도 바로 옆에서 둘러싸 가지고 참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재명 또 반 문재인 조국 이렇게 연사로 활동을 한참 하고 똑똑하다고 알았는데 이현주가 쏟아낸 거구 혐오 발언들 덮을 수가 있을까? 자, 이 이현주는요 수많이 많은 철새처럼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저렇게 많이 돌고 돌았다가 결국은 뭐 자유선진당 무슨 또 뭐 국민의힘당 국힘당이 아니고 국민의힘당 뭐 갔다가 였다가 결국은 돌아서 보수로 있다가 지금 민주당으로 갔다는 경력이 화려한 카멜론 경력을 갖고 있네요. 변신의 기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신의 기제. 자, 그가 했던 말들 요 몇 가지만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민주당 복당했다고 정체성과 통합에 상당한 부담의 지적이 있는데 문재인 때 한때 문재인 광기 어린 좌파 폭주 내란 선동죄를 고발한 적이 다 있습니다. 문재인을. 자, 그런데 그 뿌리 당으로 들어가 있죠. 조국 장관 임명에 파시즘 독재 이렇게 하면서 눈물의 삭발을까지 다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신을 여러 번 이렇게 한 모습을 이게 그때 조국 사태 반대할 때에 단상에 올라서 했던 건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보수와 함께 했다가 이 김태우하고 같이 활동을 했다가 또다시 삭발까지 조국과 문재인 때문에 삭발까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눈물까지 흘러가면서 했던 내란죄로 고발까지 다 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눈물의 삭발식도 했고 박정희에게 대해서는 높이기를 역대 대통령 중에 천재다. 국민 굉장히 행운이다. 이렇게까지 치켜 올리려 놓고 지금 저기 가가 있습니다. 박정희 이승만 죽이라고 하는 곳이 가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52주 시간제 난민법 키어 축제 반대 이런 걸 다 한 사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냥 밥하는 동네 아줌마들이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당내 비판에는 옛날 얘기로 계속 터집 잡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입으로 배설을 하는 것은 썸물과 단물을 어찌 한 입에서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를 그렇게 이중인격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안에는 썩은 것이 가득하고 바깥에는 아주 회를 칠한 것처럼 평평한 무덤 위에 아주 하얗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자 이렇게 한 이중성
예, 그리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우리 죄인들을 그 성경에서는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선지자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욕을 하는 것은 라가라, 심한 욕이라고 하는 이 그 뭐 헬라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예, 그게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산상봉헌에서도 말씀한 적이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신을 하고 오늘 아무리 대통령이 무죄 원칙에 의해서 아직까지 내란을 판단할 수 없는데 이렇게 사형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하는 것이 또 내란 두목이다. 이런 말들을 해서 결국은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서 온 국민들의 내란 선전 선동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그 북한에서 옛날부터 해오는 그런 어떤 사상적인 데서 흐르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어디서 선동을 하고 어디서 우리를 마취를 시키는 건지 이런 언론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각을 해야 될 때다.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자각을 하고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세력들이 저도 오늘 밤새도록 이렇게 이런저런 신문을 읽고 이렇게 좀 이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요. 그 뒤에는 지금 경찰과 민주당을 움직이고 또 경찰을 움직이는 이런 모든 뒤에는 이렇게 민노총이 있고 그 민노총 안에 간첩 세력이 있고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세력들이 지금 전 세계에 뭐 이마오 당이라든지 그렇게 온 세계에 지금 그렇게 해서 들어가 가지고 1년에 70몇 조를 써가면서 그렇게 어떤 그 중국의 영향권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심한 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자, 이런 것을 국민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중국으로 중북로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 북중로로 가야 되겠습니까?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당을 움직이고 이재명을 움직이고 전체를 지금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도 가슴이 답답하고 아픕니다. 예, 이까지 말씀드렸습니다.